아니, 이건 제가 아는 한국이 아닌데요. 여기 미국에서 온 한 여성이 길바닥에서 주저앉아 울고 있습니다. 대체 이 여성은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서럽게 울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러 가실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영화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는 에이미예요. 최근 제 주변에서는 한국 드라마와 영화가 엄청난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과 기생충, 그리고 파묘처럼 한국 드라마와 영화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죠. 특히 미국에서는 K-드라마, K-영화에 대한 열풍이 대단한 걸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 한국 영화 중 서울의 봄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다는 걸 듣고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박스오피스지만 한국같이 작은 나라에서 이렇게 큰 성과를 내었다는 것은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죠. 한국 영화가 비록 이번에는 미국을 빼고 전 세계 박스오피스 1위지만 미국까지 포함해서 전 세계 1위 하는 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했죠.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한국이 지금 드라마와 영화에 대해서 글로벌 트렌드를 이끌고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인데 정작 그 원동력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한국의 드라마와 영화만의 매력이 뭘까요? 어떤 비결이 있기에 이토록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인지 너무 알고 싶었습니다. 고민 끝에 저는 한 가지 결론을 내렸어요.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와 정서가 한국 드라마와 영화에 녹아들어 있기 때문이라고요. 그래서 한국 드라마와 영화가 주는 신선함과 감동이 전 세계인들의 공감을 얻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문득 생각이 나는 게 있었어요. 한국적인 감성과 스토리텔링을 제 영화에 담아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요.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시도가 될 것 같았죠. 그렇게 저는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그 속에서 영감을 얻기로 결심했어요. 물론 두려움도 있었죠. 낯선 환경에서 지내야 한다는 점이 쉽지만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런 도전이 제게는 꼭 필요한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창의력이 마구 샘솟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용기를 내야 했죠. 그렇게 저는 3달 동안 한국에 머물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직접 보고, 듣고, 겪는 것들 속에서 K-드라마, K-영화만의 비결을 찾고 싶었거든요. 그 속에서 얻은 깨달음을 토대로 저만의 새로운 영화를 만들어 보겠다는 일종의 도전이기도 했고요. 가슴 떨리는 마음으로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설렘 반 두려움 반이었지만 앞으로 다가올 특별한 경험들을 생각하니 기대감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국행 비행기 안에서 저는 상상에 빠졌어요. 과연 이번 여행이 앞으로 제가 만들 영화에 어떤 깨달음을 주게 될지, 그리고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지 앞으로가 너무 설레었죠. 인천공항에 첫 발을 내디딘 순간, 상상과는 다른 새로운 세계가 제 눈앞에 펼쳐졌어요. 공항은 마치 미래도시 같았죠. 크고 현대적인 건물에 깔끔한 인테리어, 그리고 친절한 직원들까지. 한국은 기대한 것보다 더 근사하고 멋있었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는데 생각보다 훨씬 추운 날씨에 당황했어요. 그리고 눈이 많이 쌓여 놀랐죠. 1월에 한국은 미국보다 춥고 눈이 많이 오는 게 특징이라더니 딱 그 말 그대로였죠. 녹초가 되어 짐을 든 채 택시에 올랐어요. 서울로 가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마치 SF 영화 같았어요. 빽빽한 고층 빌딩들 사이로 한옥 지붕도 눈에 띄었죠. 높은 빌딩들 사이에 고즈넉한 분위기가 있는 건물들이 알게 모르게 조화로워 놀랐습니다. 가장 먼저 해보고 싶었던 건 영화 범죄도시를 인상 깊게 봐서 오프닝씬에서 봤던 그 거리로 와보는 거였습니다. 실제로 보니 영화 속 이미지와는 사뭇 달랐죠. 음산하고 위험해 보이던 동네가 생각보다는 평범해 보였달까요? 하지만 자세히 둘러보니 영화에서처럼 낡고 오래된 건물들이 즐비했고 좁은 골목길은 여전히 불편해 보였어요. 아까까지만 해도 높은 빌딩들 사이에서 근사함을 느꼈는데 이곳은 뭔가 달라 보였어요. 특이한 점은 간판이나 벽보 같은 곳에서 중국어를 많이 발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 이 동네에는 중국에서 온 조선족들이 많이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들만의 특유의 분위기가 거리에 배어 있었죠. 이 조용한 동네가 영화 속에서는 그토록 살벌한 느낌을 줬다는 사실이 신기하면서도 흥미로웠어요. 이런 게 바로 영화의 연출이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곳에 오니 낮과 밤의 다른 분위기, 그리고 카메라 앵글에 따라 달라 보이는 거리의 인상이 저한테는 굉장한 매력으로 다가왔죠. 영화 속 세계와 현실 사이의 묘한 간극이 저를 더 설레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범죄도시의 무대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난 후 저는 이 동네를 배경으로 어떤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을지 고민하며 걸음을 옮겼어요. 한국에 온 후 처음으로 영감을 받은 순간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이국적인 풍경에서 오는 낯섦과 문화적 차이에 대한 당혹감도 느껴졌어요. 익숙하지 않은 언어와 생활 방식, 그리고 외국인으로서의 서툰 처신까지 설렘 반 두려움 반이랄까요? 앞으로 3달간 한국에서의 생활이 결코 쉽지만은 않겠구나 싶었지만 그래도 가슴 한편에는 기대감이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그렇게 생각이 가득 찬 채로 그 동네를 구경하고 있던 순간이었어요. 정말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된 거 아니겠어요? 오래된 건물들과 좁은 골목길을 구경하며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남자가 제 쪽으로 빠른 걸음으로 다가오더니 순식간에 제 가방을 낚아채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서 얼어붙고 말았죠. 소매치기범은 저보다 훨씬 덩치가 크고 힘이 센 남자였어요. 절대 혼자서는 당해낼 수 없을 것 같았죠. 그렇게 온몸이 얼어붙어 한국은 치안이 좋다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주저앉아 울고만 있었는데 그 근처에서 이 상황을 목격한 한 한국 남자가 재빨리 달려와 범인을 덮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남자는 빼앗긴 가방을 저한테 건네주며 다정하게 괜찮냐고 물어봐 주더라고요. 제가 한국어를 알아듣지 못하고 입을 뻐끔대고 있으니 그 남자는 능숙한 영어로 처음 있는 일이라 무서웠겠지만 다른 동네는 절대 이럴 일이 없으니 여기서 벗어나는 게 좋겠다고 차근차근 다정하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알고 보니 이 동네는 서울 사는 사람들도 잘 오지 않는 동네라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그 동네에는 중국에서 온 조선족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인지 이런 소매치기 사건이 종종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한국에 와서 이런 안 좋은 일을 겪게 되어 얼마나 당황스럽고 두려웠는지 몰라요. 낯선 땅에서 이런 범죄를 당하다니 정말 막막하고 불안했죠. 하지만 다행히도 처음 보는 한국 남자분이 도와주셔서 상황을 잘 해결할 수 있었어요. 본인과 상관없는 일인데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주시는 모습에 정말 감동받았죠. 이 일을 계기로 저는 오히려 한국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사실 저를 도와준 그 한국 남자와는 여기서 헤어지기가 너무 아쉬웠어요. 이렇게 도와주신 분인데 그냥 보내기에는 너무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이 컸거든요. 그래서 꼭 살해를 하고 싶다고 이름과 연락처를 여쭤봤죠. 그 한국 남자분은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자신을 김건우라고 소개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살해는 괜찮다며 먼저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어떻게든 건우 씨를 붙잡고 싶었어요. 그래서 맛있는 것을 사드리고 싶으니 꼭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부탁드렸죠. 건우 씨는 다음 주쯤 시간이 될 것 같다고 하시며 연락처를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서로 연락처를 교환하고 따뜻한 인사를 나눈 뒤 헤어졌죠. 이 일이 있고 난 후 한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실감이 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런 일을 계기로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 사람들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에서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한국 사람은 아니었으니까요. 그 다음날 일정은 KTX를 타고 강릉으로 향하는 거였어요. 한국 드라마인 도깨비 촬영지가 있다는 이야기에 한 번쯤 가보고 싶었거든요. KTX에 올라탄 순간 깜짝 놀랐어요. 차 내부가 너무 깨끗하고 좌석도 편안했죠. 역시 한국의 대중교통은 세계 최고라는 소문이 괜히 나온 게 아니더라고요.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KTX의 속도예요. 영화에서나 볼 법한 풍경들이 눈 깜짝할 새에 지나쳐가는 걸 보니 최고 속도가 엄청 빠르다는 게 실감났죠. 차창 밖으로 보이는 푸른 산과 들판의 조화도 감탄을 자아냈어요. 오죽하면 카메라로 죄다 찍고 싶더라니까요. 2시간 남짓한 시간이 훌쩍 지나 강릉역에 도착했어요. 역 앞에 있던 관광 안내소에서 도깨비 촬영지 지도를 얻었습니다. 운 좋게도 날씨가 너무 좋아 걸어서 구경하기로 했어요. 아기자기한 시골 마을 풍경을 감상하며 천천히 걸어 도깨비 촬영지에 다다랐죠. 곳곳이 드라마 속 장면으로 가득했어요. 실제로 그 유명한 장면들이 바로 여기서 찍혔다니 정말 신기하고 설레더라고요. 벤치에 앉아 잠시 쉬면서 주변 풍경에 심취해 있는데 바닷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고 햇살이 따스하게 얼굴을 비추는데 제가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된 것 같은 묘한 착각마저 들더라니까요. 강릉에서의 하루를 알차게 보내고 저는 현지인들이 입을 모아 추천한 오징어 순대 맛집을 찾아 나섰어요. 시장 안쪽 구석진 곳에 자리 잡은 허름한 포장마차였는데 40년 넘게 장사했다는 사장님의 내공이 느껴지더라고요.
처음 본 오징어 순대의 모습에 살짝 당황했어요. 까만 오징어 안에 밥과 각종 채소, 당면 등을 가득 채워 넣은 모습이 영 낯설었거든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걸 받아든 순간 특유의 비릿한 냄새에 코를 찡그릴 뻔했죠. 하지만 한 입 베어 물자 제 표정이 달라졌어요. 오징어는 쫄깃한 식감이 일품이었고 속에 든 재료들은 환상적인 조화를 이뤘죠. 특히 매콤달콤한 양념장의 감칠맛은 단연 압권이었어요. 낯설고 이상해 보이던 음식이 이렇게 맛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죠. 사장님 곁에서 구수한 입담을 늘어놓는 단골 손님들을 보니 이곳이 강릉 사람들의 애정을 듬뿍 받는 명소란 걸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저 역시 사장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가게를 나섰어요. 포장마차 분위기마저 이제는 정겨워 보이더라고요. 오징어 순대로 든든해진 뱃속을 끌어안고 저는 강릉 시내를 천천히 거닐었어요. 어디를 가나 정겨운 시골 풍경이 마음을 평온하게 해줬죠. 특히 로컬 시장에 들러 먹음직스러운 반찬거리와 과일을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했어요. 파는 분들의 인심 좋은 모습에 괜히 제 입가에도 미소가 번졌죠. 이렇게 한국 음식 문화를 제대로 체험해보니 한국인들의 자부심과 그 속에 녹아든 정을 조금은 알 것 같았어요. 담백하지만 깊은 맛,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그런 것들이 어우러져 한국 고유의 매력을 만들어내는 게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무사히 강릉 나들이를 마치고 KTX에 몸을 실은 저는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그동안의 여정을 되짚어봤어요. 화려한 도시의 스카이라인부터 정겨운 시골 마을의 정취까지 제가 만난 한국은 낯설면서도 매력 넘치는 곳이었죠.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와닿았던 건 한국 대중문화 콘텐츠에 녹아든 정서가 일상 곳곳에 살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영화와 드라마 속 인물들의 희로애락이 거리를 오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얼굴에서 고스란히 느껴지더라고요. 마치 현실과 픽션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듯한 신비로운 경험이었죠. 이런 경험을 통해 새로운 영감을 떠올리다 문득 이 여정의 출발점에서 스스로에게 다짐했던 목표가 떠올랐어요. 그건 바로 한국어를 배우겠다는 결심이었죠. 작품 속 대사의 의미를 곱씹고 인물들의 마음을 읽어내려면 언어를 온전히 이해하는 게 첫걸음이란 걸 절실히 깨달은 순간이었어요. 그 깨달음을 마음에 새기고 곧장 행동에 옮겼죠. 돌아가는 길에 온라인으로 유명 학원들을 찾아 문의를 넣고 커리큘럼과 수업 방식 등을 꼼꼼히 따져봤어요. 몇 군데 상담을 받아보니 학원마다 특색이 달랐지만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추려 노력하는 모습은 인상 깊었어요. 고민 끝에 친절하면서도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갖춘 학원으로 최종 결정했죠.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외국인의 입장에서 긴장되는 마음도 있었지만 뭔가 잘 해낼 수 있을 것만 같은 자신감도 생겼어요. 새로운 도전을 앞둔 설렘의 마음이 한껏 부풀어 올랐달까요? 학원 선생님들은 친절하게 안내해 주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은 모든 사람한테 해당되는 거구나 싶었어요. 한국어 학원 첫 수업을 앞둔 날, 저는 왠지 모를 설렘에 잠을 설쳤어요.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일이 두렵기도 했지만 그 과정에서 또 어떤 운명 같은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하기도 했죠. 수업이 시작되고 선생님을 보는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바로 며칠 전 소매치기 사건 때 저를 도와줬던 건우 씨가 웃으며 저를 보고 있었거든요. 제 눈이 휘둥그레지자 건우 씨도 못지않게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알고 보니 건우 씨는 원어민 수업을 위해 학원에서 일하고 있었더라고요. 그가 학생들과 재치 있게 소통하는 모습을 보니 언어에 대한 남다른 재능이 있어 보였죠. 그렇게 첫 만남의 어색함도 잠시, 우리는 학생과 선생님으로 맺어진 새로운 인연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어요. 건우 씨의 수업은 무척 신선했어요. 일방적 주입식이 아니라 역할극이나 게임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익혀 나가는 거죠. 제가 틀린 발음을 해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신감 있게 대화에 임하라고 늘 격려해줬어요. 그렇게 건우 씨와 함께 식사를 하는 날, 건우 씨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영화감독이라고 하니 건우 씨는 멋있다고 엄지를 척 내보이면서 하하 웃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음식과 영화까지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건우 씨는 어려운 내용들은 영어로 말해주고 나머지는 한국어로 천천히 그리고 웃으면서 다정하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건우 씨의 매력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하자 저도 모르게 설레기 시작했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건우 씨에 대한 호감이 깊어졌어요. 수업 시간 외에도 문화 체험 활동을 함께 하다 보니 자연스레 많은 얘기를 나눌 기회가 생겼거든요. 제 한국어 실력도 건우 씨 덕분에 눈에 띄게 향상됐죠. 초반엔 쑥스럽고 어눌하던 발음도 점차 자연스러워졌고
생활 속 간단한 대화부터 영화나 문학 토론까지 폭넓은 소통이 가능해졌어요. 무엇보다 언어를 통해 그 이면의 정서를 읽어내는 법을 배우게 된 게 큰 변화였죠. 건우 씨는 학생들에게 언어는 마음을 이어주는 도구예요. 그걸 익히는 건 곧 사람과 사람을 잇는 다리를 만드는 일이랑 같죠. 라고 말하곤 했어요. 저는 주책맞게도 어쩌면 우리 둘 사이에도 그런 보이지 않는 다리가 놓이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했죠. 그렇게 한국어를 배워가며 저는 건우 씨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됐죠. 무뚝뚝해 보이지만 다정한 성격, 때론 야무지거나 순진하게 웃는 모습,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열정까지. 그런 매력들이 건우 씨에게 푹 빠지게 만들었죠. 어느덧 한국 생활에 완전히 적응한 저는 건우 씨 외에도 많은 친구들을 사귀게 됐어요. 하지만 건우 씨에 대한 감정은 어딘가 달랐죠. 두근거리는 설렘으로 가득 찬 특별한 무언가였달까요? 저 스스로도 그 감정을 자각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수강 기간이 끝나갈 즈음, 저는 건우 씨에게 식사 한번 대접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귀국을 앞둔 작별 인사이기도 했지만 늘 감사했던 마음을 전하고 싶었거든요. 다행히 건우 씨도 싫다는 내색 없이 흔쾌히 수락해 주었죠. 약속 당일, 저는 한국에 온 뒤 처음으로 오랜 시간 준비를 했어요. 어울리는 옷을 고르느라 거의 1시간이 걸렸더라고요.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화장도 예쁘게 했죠. 마치 소개팅이라도 가는 것처럼요. 식당에 도착해 건우 씨를 만나는 순간 괜스레 긴장되고 설레더라고요. 우리는 오랜만에 수업이 아닌 자리에서 만나서 그런지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깊이 있는 대화를 이어갔어요. 건우 씨는 외국인들한테 한국어를 알려주면서 한국에 대한 이야기들을 자연스럽게 전달해 주고 싶어 한국어 강사를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다 보니 제 상황이랑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영화 감독이 된 이유도 영화를 보는 사람들한테 영화를 통해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서였거든요. 이외에 이런저런 다른 얘기를 하다 보니 가치관이 저랑 비슷하다고 느꼈어요. 특히 건우 씨는 자신이 맡은 일과 자리에서 열심히 하다 보면 행운이 따라올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는데 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존경하게 되더라고요. 늘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한다는데 건우 씨가 정말 진솔해 보이는 거 있죠? 식사를 마치고 우린 가벼운 발걸음으로 밤거리를 산책했어요. 밤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행복해 보였어요. 미국과 달리 불안함 없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느낌이 있었죠. 아무래도 미국에서는 이 정도 늦은 시간이 되면 밤거리에는 정말 아무도 없거든요. 그렇게 한국의 밤거리를 감탄하면서 걷다가 문득 발걸음을 멈추고 건우 씨를 바라봤어요. 제가 그때 무슨 용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마음을 건우 씨에게 알려주지 못한 채 한국을 떠나면 너무 속상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건우 씨에게 고백했죠. 서툰 한국어 발음으로 간신히 쥐어짜낸 말이었어요. 건우 씨, 저 건우 씨 좋아해요. 라는 한마디에 건우 씨의 눈이 커지면서 동그래지는 것 아니겠어요? 한참을 멍하니 서 있던 그는 이내 수줍게 웃으며 제 손을 잡았어요. 순간 주변의 모든 게 아른거리는 것 같았죠. 우리는 손을 꼭 잡은 채 그렇게 한참을 걸었답니다. 드디어 마주한 서로의 마음에 설렘도 두려움도 교차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게 완벽하게 멈춰버린 듯 행복했어요. 찬 밤공기 사이로 건우 씨의 손의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우린 앞으로의 꿈에 대해 주저리주저리 얘기를 나눴죠. 마음이 간질간질한 느낌이 나더라고요. 귀국을 앞둔 시점이라는 게 아쉬웠지만 이 특별한 감정을 잊지 않고 꼭 간직하리라 다짐했어요. 미국에 돌아온 뒤 제가 가장 먼저 한 것은 어떻게 해야 한국에서 오래 지낼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한국에서 있을 때가 많은 영감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제 사랑 건우 씨도 있고요. 처음에는 3달만 한국에 있었지만 좀 더 오래 있기 위해 비자를 열심히 알아보고 있어요. 사실 이대로 건우 씨와 결혼하게 돼서 한국에 쭉 살게 돼도 저는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걸 얻게 해준 한국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 겪은 해외 감동 사연을 계속해서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